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목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들 주무셨습니까? 네, 아침에 눈 뜨면 미국 시장 먼저 보게 되죠. 저도 한 5시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쭉 보고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오늘은 살짝 늦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아끼는 후배 매니저하고 둘이 이제 술을 한잔 했죠. 후배 매니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모 자산운용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본부장님 저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와라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둘이 조용히 이제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들었는데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도 정말 힘든 그러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얼굴이 반쪽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위로를 많이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어, 우리 같은 주린이들도 힘이 들지만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도 너무 살벌한 제가 지난번에 아주 엽기적인 하락이라고 썼더니 어떤 분이 댓글 달아서 제가 웃었는데 엽기적인 하락의 기간을 지나서 또 반등의 기간이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투리로 쑥으리를 기다려라, 견뎌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카페 친구들은 이 쑥으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주 반응력이 굉장히 좋죠. 어제 미국도 좋았고 글로벌적으로도 다 좋았고 오늘도 아주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구간이 생각보다도 빨리 너무 빠르게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적극 참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쏘구리고 있다가 이제 자기 것들을 이제 돌면서 순환매매로 기다리는 전략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그거를 팔아서 가는 종목으로 빨리 엎을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갈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특별히 시장에서 누가 막 팍팍 튀어나오고 리딩 그룹이 있는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막 일단 올라오고 일단 니어픈주가 가장 눈에 띄긴 한데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팔아서 엎을지 아니면 기존적으로 펼쳐진 것을 그대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일단은 펼친 상태에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이제 CPI가 발표가 나야 되는 혹시나 그 대꾸받고 한 대 더 맞고 오늘 갑자기 들어갔다가 터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또 호흡을 좀 했다가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 CPI가 7.3의 예상인데요. 7%라든지 살짝만 좀 꺾여도 시장은 크게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대로 나오더라도 다음 달부터는 꺾일 확률이 있다. 이런 것들 내용이 정말 중요하죠.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갈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꺾이지 않았다. 이런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을 때는 얻어맞을 것 같은데 일단 확률적으로는 꺾일 확률이 좀 있어 보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그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에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첫 번째 반격의 첫 대목이 여러분들이 오늘 목요일 금요일 와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자, 금요일 미국 증시 움직임, 하루 움직임을 봅시다. 뭐, 오늘은 상승에서부터 계속 살짝의 어떤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상승해서 마감을 했네요. 그렇죠? 다우도 35,000, 네, 나스닥도 14,400, 네, 그 다음에 S&P도 끝이, 예, 막 힘이 있다는 거죠. 올라갔던 힘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하락을 바로 뒤집을 수 있는 그 힘,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보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주는 거죠. 거래량이 주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웅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웅크리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지? 이런 것들을 살필 때는 이제 좀 기다리는 거죠.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방향이 정해지면 치고 따라오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수급이 일시적으로 딱 줄어들 때는 시장이 웅크리고 있다. 뭔가 방향의 턴한 어떤 모멘텀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정도부터는 거래량이 좀 터질 것 같아요.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하락해서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은 단기 상승은 예상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황이죠. 저는 미국 시장 주요 키포인트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도매 재고가 전월비 2.2% 상승했다. 예상을 상회했다. EIA 주간 원유 재고가 475만 6천 배럴로 감소를 했다. 그렇죠? 네. 유가는 살짝 올랐더라고요. 애틀란타 총재가 올해 3에서 4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 아, 그럼 이 정도면 뭐 충분히 50bp 하고 뭐 7, 8회까지도 예상한 분이 있었는데 3회에서 4회면 충분히 견딜만 한다. 이런 것들이 IT 쪽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성장주에 오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제조 코로나19 사태 이전을 회복한다.
이런 뭐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합니다. 경제는 심리죠.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정치 리더자들은 이런 말들을 정말로 좀 자주 해줘야 되죠. 경제는 심리다. 내가 홍남기 부총리 너무 많이 욕하는데 자격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 경제는 심리인데 그분은 경제를 숫자로만 보는 거죠. 네. 문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돈을 좀 풀어서 중소상인을 좀 살려놔야죠. 다 주고 간 다음에 뭐 국가 재정 튼튼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나중에 살리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바보 같은 거, 바보 같은 거.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하는 경제부처들을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한 큰 화두들을 좀 던져 주어야죠. 경제는 심리입니다. 자, 미 증시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간과했다. 유가는 120달러 전망한다. 뭐 이러한 또 비관론자가 또 말 한마디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티페리한 사람이 비트코인 내년 1만 달러까지 추락 가능성. 처음 들어본 듣보잡이시네요. 테슬라 미 전기차 2만 6천 대 떨 리콜 성해 제거 기능이 저하됐다. 암유리에 이제 성해가 제거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오작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테슬라는 계속 뭐 안전벨트 문제, 후방 카메라 문제, 뭐 이런 것들 본닛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 강의를 합니다. 혹시 부산 근거에 사시는 울산, 마산, 뭐 대구에 계신 분들도 오시는데 오십시오. 오셔서 제가 2시부터 마리안느 호텔에서 2시간 정도 하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핵심이 저는 시대 정신인 테슬라가 꺾였다.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다.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뭐 제 생각을 좀 펼칠 생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문제투성이죠. 스페이스X가 지자기 폭풍에서 스타링크 위성 40개를 분실했다는 거죠. 그죠? 네. 지자기 폭풍이 나는 어떤 우주 현상에서 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뭐 블룸버그 뉴스를 간단히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유럽을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우주를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우주여행 이런 것들 관련되는 것은 작년에 그렇게 뜨거웠고 저도 미래를 먹여 살려 2차 전지 다음으로 우주를 보고 굉장히 추천했다가 요즘 좀 접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이러한 그 구체적인 것들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제가 로봇 산업을 공부를 하니까 이번 이제 토요일 날 부산 스타디움에 로봇도 좀 다뤄줄 건데 로봇 산업의 핵심은 결국 우주 쪽인 것 같아요. 우주, 자동차 뭐 이런 쪽인 전부 로봇이죠. 네. 그래서 미래의 로봇 산업이 우주 산업과 함께 가는 그러한 상황. 차라리 로봇 산업이 우주 산업을 투자하기 전 단계로서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로봇 산업이 더 유망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 주가 빠르게 넘기면서 봅시다. 네, 애플은 0.83% 상승해서 176.28달러. 화이자는 하락했네요. 0.44% 하락해서 51.4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1.08% 상승해서 932달러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이렇게 니콜이라든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치고 올라오네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시대정신에서 탈락했다 해서 바로 직각으로 더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 갇힌다 그랬죠. 박스권에 갇히면서 시장을 리드할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시대정신에서 벗어난 종목들의 핵심인데 테슬라가 그런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리비안도 5.87%나 상승하면서 64.53달러. 루시드도 5.10% 상승하면서 28.83달러.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보고 무릎을 탁 쳤던 우리 사랑하는 로블록스죠. 네. 70.48달러. 네, 실적이 잘 나와서 7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행진까지, 페이스북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모처럼 반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한국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 파이브 컴퍼니, 알체라, 우리가 뭐 입에서 중얼중얼 했던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큰 반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5포인트나 상승했는데 3653.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좋네요. 반등력이 뭐 너무 좋네요. 그렇죠? 제가 바닥에서 이제 살 때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267.05달러 상승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ARM을 이제 포기하면서 뭔가 이제 자기 본업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AMD도 3.60% 상승해서 132.3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죠. 그렇죠? 네. 엔비디아, AMD 다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만 TSMC도 1.46% 상승해서 125.52달러에 마감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계속 치고 올라오네. 88.12달러. 네, 90달러를 회복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또 반대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제가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바닥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5, 6%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44,577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미국 어느 분이 1만 달러까지 쳐박을 것이다, 꼬라박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들은 층들이 과거와 다르게 탄탄히 서 있어요. 네. 제가 봐서는 이 층들이 하락하면 사고, 상승하면 팔고, 박스권의 가치를 매매들을 많이 하는데, 10,000달러까지 갈 그런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2.35원이 빠졌네요. 1194.17원에 끝났습니다. 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0원을 뚫고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원화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WTI는 어제 살짝 상승했네요. 90.24달러를 쳤습니다. 이제 WTI가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100달러에 대한 두려움, 100달러를 한번 칠 것이다. 골만삭스 같은 데는 120달러 치게 되다 그러는데 골만삭스는 너무 늘 과대평가다 한다. 시장을 맞춘 적이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골만삭스가 강하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WTI가 꼭대기입니다. 골만삭스가 이렇게 강하게 그 원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골만삭스는 트레이딩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 고객을 담당해서 리테일러도 하지만 골만삭스는 자기 내부의 PI 자금 투자를 세계적으로 제일 잘해요. 그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분야 중에 하나가 원자재 분야입니다. 골만삭스는 원자재를 굉장히 강해요, 잘해요. 그래서 골만삭스가 가지고 주물떡주물떡 가지고 노는 원자재 선물 시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들이 이걸 가지고 놀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들어와라, 들어와라, 더 올라간다. 거기다 대고 팔고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살짝 하락을 했는데 10년짜리 1.94, 30년짜리 2.25, 2년짜리 1.36, 2년짜리가 확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렇죠? 네, 2년짜리는 올라가고 10년짜리와 30년짜리는 좀 멈추고 스프레드가 좀 주는 그런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투자 전략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반등 양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반등의 상승 강도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급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핵심에는 숫자는 늘고 있으나 독감화로 변하는 오미크론의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에게 하여금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선호도를 높이는 거죠. 그동안 너무 겁먹고 줄여놨던 것들을 저거 오미크론 별거 아니네. 봄 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 이런 것들. 피해대의 이제 긴축 정책은 나는 다 알고 있어. 시장에 더 이상 줄 만한 충격이 있나? 50bp도 올리겠다고 우리는 이미 다 거기까지도 대비하면서 충격을 다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픈주가 중심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하나 더 붙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나스닥이 오르는 걸 보고 이 안에 IT라든지 반도체주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온 걸 보고 우리나라의 리오픈주와 함께 반도체라든지 IT주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리스크는 내일 아침에 발표될 미국 CPI, 1월 CPI인데 이미 시장에서는 뭐 7.3 정도는 충분히 각오를 하고 있죠. 특별히 아주 뭐 강하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코멘트만 없다면 충분히 우리가 감내하고 이것이 트리거가 돼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시장에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침 장에서 오전 장에서 팍 치고 올라가서 10시나 11시에 또 물량 뭐 반대 물량들이 나오고 이익실의 물량이 나오고 그다음 오후에서 지지직을하다 장 막판에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이 쭉 펼쳐져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반등에 뭐가 돌아가면서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펼친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접주들을 가지고 있는데 접주들이 올라오면 걔들을 상승했을 때 좀 팔아가지고 중심주로 오픈이라든지 반도체, IT,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로봇 이런 쪽으로 한 서너 개의 앞쪽 섹터 쪽으로 돈을 몰아가는 전략.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 모든 업종이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핵심은 반도체 IT가 마지막을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네. 얘들이 너무 과매도가 됐어요. 그렇죠? 네, 쫄았죠. 금리 상승의 가장 큰 피해주다. 이렇게 되면서 쫄았는데 미국 쪽에서 먼저 얘들의 반등이 크게 나타나죠. 니어 분주와 함께 IT 쪽 반등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럼 전공정, 소재, 후공정인데 소재와 후공정이 나름대로 좋아 보입니다. 전공정은 이제 투자를 해야 돼서 올라가는데 물론 바닥에 깔려 있지만 저는 소재라든지 후공정 이런 것들이 좋아 하는 거죠. SKC,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IT 소재 이런 쪽으로 SK 머티리얼 이런 쪽에 SK 머티리얼은 뭐 상장 폐지가 됐죠. SKC 같은 것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오닉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 후성 이런 것들 후공정에 있는 업체들 뭐 산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의 니드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는 어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마스크를 벗는 주가 막 늘어나면서 아, 호텔, 백화점, 여행 이런 쪽이 추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좀 추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지속으로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 제가 눈에 들어왔던 가장 큰 것은 뭐 KB금융처럼 금융주들이 꺾이지 않고 꾸준히 상승 추세를 가고 있다는 거죠. 어제 우리 이제 유럽 카페 친구분 중에 한 분도 KB금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질문이 와서 저는 좀 더 가지고 가십시오. 2월 말까지는 들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느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당분간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좀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보면, 오늘의 결론을 보면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게 로블록스와 메타버스 살짝 언급은 했지만, 오늘은 자이언트 스토어 알체라 5 컴퍼니, 그 다음 위직 스튜디오,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 늪속에 빠져서 계속 웅크리고 계셨던 분들은 팔지 마시고 좀 더 들고 가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기술적 반등입니다. 네, 2,900까지 가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은 아니에요.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15% 정도 수준으로 보고 그 정도 오면 한 번 더 잘라주는 그 정도의 전략은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지금 주식시장들이 거의 다 동시에 올라가는 그러한 짧은 단기간에 그렇죠? 짧은 단기간에 이 상승 구간,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 골디락스라 표현하기는 그렇죠. 보시면 긴축하는 거기 때문에 골디락스는 아닌데 세미 골디락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반등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줄이지 말고 잡주라도 그대로 펼쳐놓고 있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시면서 잡주들이 올라오면 팔아서 핵심 섹터로 옮겨 타는 전략 이 정도 2,900 정도에 오면 좀 팔아주는 전략 이 정도의 두 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의 또 시작인데 여러분들도 더 집중하면서 이 장을 놓치면 안 되죠. 반등해서 악가지를 많이 하면서 손실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면서 자기 자산 관리를 좀 잘하는 그러한 집중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다음 편으로 삼성 SDI 분석을 좀 했습니다. 어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또 삼성 SDI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 전날은 카카오 게임즈, LG 이노텍,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제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